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지난번에 하드웨어부터 OS까지 중국제인 데스크톱을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 나왔던 룽손 3A4000이라는 CPU는 MIPS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했어요. RISC 구조를 사용하는데 정말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RM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MIPS 아키텍처는 우리가 아는 윈도우를 설치해서 게임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런 건 32비트인 x86이나 64비트 아키텍처에서나 가능하죠. 인베디드로 커스텀 해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CPU는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x86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짜오시니 KXU6780A라는 CPU예요. 스펙부터 살펴보면 16나노 공정에 8코어 8스레드, 2.7GHz의 클럭, 8MB의 캐시를 가지고 있고요. 듀얼 채널 DDR4를 지원합니다. 가상화 기술이나 AVX 명령어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AVX2는 없지만요. 아니, 짜오신이라니 이게 웬 중국 기업이야? 하실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비아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짜오시는 중국 상하이 정부랑 비아가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현재 사용되는 AMD 64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과거에 CPU 개발 회사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비아가 인수도 하고 나노 CPU 또 출시를 하면서 AMD 64 아키텍처를 도입했었는데 별로 재미도 감동도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물론 ARM에서도 윈도우가 돌아가고 여러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래서 자세한 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가 DC로 전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CPU 보조 전원이나 SATA나 아니면 이 그래픽카드 얘네들이 일반적인 파워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얘를 켜서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나 이런 데 전원을 공급하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쇼트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이렇게 꽂아주고 위쪽에 있는 시스템도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부팅 화면이 뜨게 되고요. 좀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바이오스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영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 바이오스랑은 살짝 다르게 생겼고 얘는 뷰소프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CPU 정보에 들어가 보면 짜오신 U6780A가 잘 잡혀 있고요. 8코어 8스레드까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정보는 메모리는 지금 2400MHz로 잡혀 있고 날짜,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외에는 사실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특이한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용 보드웨어의 바이오스랑 크게 다른 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윈도우가 잘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윈도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켜서 성능에 들어가면 CPU도 잘 잡혀 있고 코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논리 프로세서로 보면 8개가 다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메모리, 그래픽 카드도 지금 1650 슈퍼를 넣어놨는데 인식 잘 하고요. CPU-Z로 들어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TDP는 70W고 소켓이 1548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인보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짜오신으로 얘네들이 직접 만든 것 같아요. 배수가 최대 27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도 2.7GHz가 올코어 부스트예요. 자, 그럼 성능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원하는 명령어부터 비교를 해봅시다. i3 6100과 i3 1100은 명령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중국 CPU에도 웬만한 명령어는 다 있네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x86 64라는 명령어가 있죠. 이건 인텔이 EM64T와 같은 거예요. 그냥 64비트라는 거고 중국 CPU에는 AVX2와 FMA3 명령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CPU는 오히려 인텔 3세대와 명령어 세트가 완전히 동일하네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스코어인데요. i3 6100보다는 소폭 높지만 i5 7400보다 20% 떨어지는 성능이고요. 시네벤치 R20에서는 최신 벤치마크 툴이라 그런지 올코어를 쓰는데도 i3 6100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CPU-Z 점수로 보면 싱글 점수는 인텔 6세대의 절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멀티 점수는 i3 6100보다 높긴 하지만 4코어의 i5 7400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으로 넘어가면 i3 6100은 코어 수가 모자라서 로드율 100%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중국 CPU보다 훨씬 잘 나와요.
파크라이 뉴던에서는 41과 59로 44% 차이. 토탈워 3국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로드율 100%를 안 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프레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차이도 있는데 CPU 성능 때문에 병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백의 경우에도 차이가 좀 컸는데 로드율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거의 2배 정도 인텔이 더 그래픽카드를 잘 쓰는데 뭐 그래도 중국 CPU도 나름 프레임이 꽤 잘 나오긴 하네요.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i3 1100과 비교하면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6100과 비교를 해도 2배 차이예요. 다만 놀라운 거는 호환성 문제 없이 모든 게임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었다는 거겠죠. 뭐 쓸만은 하더라고요. 전성비도 살펴보면 중국 CPU가 역시 전력을 가장 많이 먹는데 성능도 낮으니까 전력 대 성능비는 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짜오신이 주장하기로는 이 CPU가 i5 7400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는 보시다시피 i3 6세대보다도 떨어지는 성능이에요. 뭐 그래도 멀티 성능으로만 따지면 i3 6세대까지는 어찌어찌 따라온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중국 정부라는 거예요.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짜오신 CPU가 레노버 같은 완본체 PC 브랜드에 들어가고 있고요. 얘도 완본체에서 들어간 걸 빼온 거예요. 보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얘는 완본체에 들어가는 거라서 노트북용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노트북용 DDR4 램이 있는데 일반 DDR4가 들어가는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SATA 포트와 와이파이 카드 슬롯, 그리고 후면에는 여기 M.2 SSD가 들어가는 슬롯도 있죠. 자, CPU 쿨러를 떼어내면 이렇게 CPU가 보이게 되겠죠. BGA 방식으로 아예 보드에 붙어 있고요. 위쪽에 KX6780A라고 마킹이 되어 있네요. 중간에 코어가 있고 인텔 CPU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예요. 뭐 CPU 자체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물론 얘는 이렇게 이제 탈착이 안 되지만요. 사실 겉으로만 봐서 크게 알 수 있는 게 없기는 하죠.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무서운 점은 자체적인 로드맵이 있고 이거를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죠. 보시면 KX6000 시리즈가 현재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16나노 공정의 DDR4 3GHz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KX7000 시리즈는 2021년에 예정인데 7나노 공정의 DDR5 PCI 4.0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공정발로 성능도 끌어올리면서 아키텍처 자체도 변화시킨다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BI 나노 CPU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KX6000 시리즈가 나노의 개정판이에요. 2008년 아키텍처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큰 폭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진을 쭉 보다가 이거는 공식 발표회장 같은데 윈도우 정품을 안 쓰네요? 이 정도는 신경을 좀 써주지. 아무튼 상업적인 이득이 있든 없든 정부 자체에서 뭐 자금을 수혈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R&D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정말 중국이니까 가능한 방식인 것 같고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뭐 중국뿐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요런 데에 대한 불식만 좀 사라진다면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좋긴 하겠죠. 사라질진 모르겠지만요. 요런 거 올릴 때마다 왜 중국 거 홍보해주냐,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시리버도 많이 달리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런 거 뭐 그냥 살 수도 없는데 제가 홍보를 해서 뭐 하겠어요? 뭐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 이런 데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